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 대 핀란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카자흐스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FIFA 랭킹이 104위, 핀란드가 55위이기 때문에 이 FIFA 랭킹 체급적으로는 핀란드가 한 수 위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내용과 주요 소집 명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전히 선수단의 이름값이나 FIFA 랭킹을 따져보면 원정팀 핀란드가 한 체급 위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카자흐스탄이 유럽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부진 경기력을 고려하면 다소 이변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3월달 유로 예선에서 강호 덴마크와의 홈경기 깜짝 3대2 승리 이변을 연출한 바 있고 지난 6월달에도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들보다 FIFA 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도 최근에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이 중원과 공격 쪽에서 다부진 자원들이 꽤 있는데 비록 유럽 리그,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없지만 자국 카자흐스탄 리그 명문 팀들인 아스타나, 악퇴베, 토볼 선수들이 주로 포진해 있어서 이 조직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카자흐스탄의 공격수 사모로도프와 아임베도프 선수가 최전방에서 언제든 한방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고 이 중원 쪽에서는 자국 카자흐스탄 리그에서 10골을 넣고 있는 미드필더 타기베르겐 선수도 한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터키 리그 베식타스에서 활약 중인 이 자이누트 디노프라는 미드필더 역시 공격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이 여러모로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덴마크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뒀던 카자흐스탄인데 당시에 점유율을 4대6 정도로 밀렸지만 전체 슈팅 숫자가 덴마크와 함께 14개 대 14개 동률을 이뤘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럽의 강팀들을 상대로도 주눅이 들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덴마크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최근에 유로 예선 3연승을 달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핀란드의 간판 공격수 테무 푸키 선수가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로 이적을 해서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여전히 푸키 선수가 이 핀란드 대표팀만 오면 농익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 예선 경기에서 핀란드 소속으로 푸키 선수가 1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특급 도우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월드컵 예선 당시에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이 푸키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핀란드가 2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푸키 선수가 2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 경기장이 아스타나 아레나였는데 이번 경기 역시 아스타나 아레나라는 점에서 푸키 선수가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시의 카자흐스탄과 지금의 카자흐스탄은 감독과 선수 구성원이 매우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주전 골키퍼 흐라데키 선수가 레버쿠젠이라는 명문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중원에는 레인저스에서 오래 뛰다가 최근에 잉글랜드 2부 리그로 강등이 된 리즈로 이적한 카마라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수단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핀란드의 승리 가능성이 근소하게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 카자흐스탄의 상승세와 특유의 홈발, 덴마크와의 홈경기에서 승리 이변을 연출했던 도깨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카자흐스탄 사이드도 충분히 받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승패로 이변을 노려서 무승부로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초안픽이 무승부였다면 과감하게 무승부 쪽으로도 이변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면서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투아니아 대 몬테네그로의 경기인데 리투아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면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의 FIFA 랭킹이 144위, 몬테네그로가 71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적으로는 확실히 체급적인 우위가 있는 몬테네그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G조에서 최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자국 명문팀인 잘기리스라는 팀의 이 소속 선수들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전 골키퍼인 걸트 모나스 선수를 비롯해서 주전 중앙수비수 기르드 바이니스, 이 카주코로바스 같은 주전 수비자원들이 모두 잘기리스라는 한 팀에서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리투아니아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의 조직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투아니아가 현재 유로 예선 3경기에서 헝가리의 0대2 패배, 세르비아의 0대2 패배, 체급이 높은 상대로는 2실점씩을 당했지만 지난 6월 불가리아와의 홈경기에서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당시에 불가리아 상대로 전반 17분 만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읽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하고 리투아니아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의외로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 그리스와의 A매치 평가전 원정 경기에서도 리투아니아가 그리스의 슈팅 31개를 막아내면서 0대0 무승부를 읽어냈던 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버티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투아니아의 주전 중앙수비수인 기르드 바이니스와 카주코로바스 선수가 제공권 자체가 나쁘지 않은 수비수들이고 특히나 이 기르드 바이니스라는 리투아니아의 수비수가 자국 리투아니아 리그에서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7골이나 넣고 있을 정도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달 불가리아전에서도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 이 수비수 기르드 바이니스가 공격에 가담을 해서 왼발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었던 리투아니아이기 때문에 이 수비수들의 세트피스 한 방을 가지고 있는 리투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비 쪽에서 이름값이 걸출한 선수들이 많은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비치 선수를 필두로 해서 세리에 A 라치오의 마루시치 같은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몬테네그로가 A매치 5경기 2골에 그치고 있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대한민국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무고사 선수 역시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 이 무고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빗셀 고베에서 실패를 한 다음에 최근에 인천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여전히 100% 경기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고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8년 네이션스 리그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당시 4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리투아니아 상대로 2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의 간판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요베티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헤르타 베를린과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아직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몬테네그로가 공격 쪽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시즌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18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세리에 A 레체로 이적을 한 몬테네그로의 공격수 크르스토비치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리에 A 레체에서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크르스토비치이고, 이 직전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헤딩 슈팅으로 이렇게 득점을 뽑아냈었던 몬테네그로의 크르스토비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몬테네그로의 무고사와 요베티치가 하락세인 가운데 이 크르스토비치 선수가 공격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몬테네그로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몬테네그로가 선수단의 체급 면에서 앞서는 점, 공격수 크르스토비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몬테네그로의 승리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리투아니아가 주전 수비 라인이 자국리그 잘기리스 소속 선수들이라서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불가리아, 그리스같이 자신들보다 FIFA 랭킹과 체급이 높은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거뒀다는 저력이 있다는 점, 몬테네그로가 최근에 A매치 5경기 2골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올 경우에는 이 경기도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리투아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스 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 프랑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3월달 아일랜드와의 유로 예선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프랑스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상당히 고전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결승골이 후반전에 프랑스의 수비수 파바르 선수가 아일랜드의 빌드업을 차단한 다음에 이 파바르 선수가 중거리 슛을 때린 것이 그대로 결승골로 연결이 되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아일랜드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아일랜드의 수비 조직력을 뚫는 데 있어서 프랑스가 상당히 애를 먹었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프랑스가 6월 유로 예선 홈 경기에서도 아일랜드와 피파 랭킹이 비슷한 그리스를 상대로도 1대0 신승을 거뒀고, 당시에도 음바페의 페널티킥으로 힘들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프랑스가 유럽 팀들을 상대로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프랑스를 믿는 이유는 프랑스 입장에서 호재인 것이 바로 아일랜드의 주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에반 퍼거슨이라는 공격수가 무릎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9월 A매치에 소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에반 퍼거슨이라는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것이 이 브라이튼 소속으로 직전 주말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3골 해트트릭으로 맹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아일랜드 대표팀에서도 유로 예선 3경기 1골 1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이 뉴캐슬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프랑스 입장으로서는 수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일랜드라는 팀 같은 경우에도 북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수비와 중원에서의 조직력은 괜찮지만 고질적으로 최전방 공격이 부실하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에반 퍼거슨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등장을 하면서 아일랜드가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퍼거슨이라는 공격수가 빠지게 된다면 프랑스의 수비를 뚫기에는 아일랜드의 공격 퀄리티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음바페와 올리비에 지루, 그리즈만 같은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일랜드 상대로 2경기 무득점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프랑스의 홈 경기라는 점과 딱히 프랑스가 공격 자원 쪽에서 이탈이 없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프랑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일정 면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전 이후에 A매치 일정이 독일과의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아일랜드전에 집중을 하면서 독일과의 친선 경기는 다소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는 일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가 중앙수비수 코나테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낙마한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프랑스에는 코나테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걸출한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비 공백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프랑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 대 그리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그리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네덜란드가 7위, 그리스가 50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여전히 네덜란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네덜란드가 측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에 비해서 2선 중앙과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젊은 측면 자원인 마렌 선수와 시몬스 선수가 모두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측면 자원들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 쪽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네덜란드의 스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네덜란드의 베테랑 공격수인 멤피스 데파이 선수가 이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소집이 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데파이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리그 3경기 2골로 괜찮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약스의 측면 공격수 베르베인 선수 역시 최근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낙마가 됐기 때문에 베르베인 선수 역시 리그 2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었고 가장 최근 네덜란드의 A매치 경기였던 이탈리아와의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이 베르베인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베테랑 공격수인 데파이와 베르베인이 빠지는 네덜란드의 공격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장신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에서 2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이 또 다른 2선 최전방 공격수인 코디 학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버풀에서 리그 4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코디 학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속팀 리버풀에서 원래 부여받던 최전방 가짜 9번이나 이선에서의 연계 역할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 미드필더 등으로도 기용이 되면서 이 포지션이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네덜란드 리그 알크마르의 공격수 파블리디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 연속골 5골을 넣고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애틀 유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야코마키스라는 공격수 역시 올 시즌 리그 13골을 넣으면서 메이저리그 사커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측면 공격수 마수라스 선수 역시 올림피아코스에서 3경기 연속골 4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전방 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를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로 예선에서는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유로 예선 2경기에서 넣은 3골 중에서 2골이 수비수인 아케가 넣었고 공격수가 넣었던 골은 데파이의 1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데파이마저 결장이 되는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의외로 공격 상황에서 답답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유로 예선에서 강호 프랑스 원정에서도 프랑스에게 페널티킥으로 아쉽게 실점을 하면서 0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기준으로도 10경기에서 실점이 8골로 경기당 평균 1실점이 되지 않는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 입장으로서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브로 파노스 선수가 부상 및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것은 수비적인 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최전방 공격 자원의 부상 이탈 및 골 결정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과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전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은근히 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라는 팀은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조금은 심한 편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마레이나 시몬스 같은 젊은 측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 여전히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 그리스보다는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네덜란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만 이변을 노리면서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폴란드 대 페로제도의 경기인데 폴란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FIFA 랭킹이 26위, 페로제도의 FIFA 랭킹이 129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홈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주전 골키퍼인 유벤투스의 슈체스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세리에 A 우디네세와의 개막전 이후에 두 경기째 결장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A매치 기간에 복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슈체스니 선수의 소셜 미디어를 들어가 보니까 폴란드 대표팀과 단체 식사 사진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 슈체스니 선수가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슈체스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번 골키퍼인 스코롭스키 선수도 주말 칼리아리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 슈체스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폴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지엘린스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격 자원들 밀리크, 카미스키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소속팀에서는 주로 백업으로 경기 출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지엘린스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두 선수를 제외하고 스비델스키라는 공격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샬럿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상 복귀 이후에 시즌 초반만큼의 컨디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리그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이 나폴리의 플레이메이커 지엘린스키 선수 역시 주말 라치오를 상대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아스톤 빌라의 측면 자원인 매티 캐시 선수 역시 아스톤 빌라에서 3경기 3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명문 클락스비크라는 팀의 소속 선수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파 리그가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 이 셰리포티와 맞대결을 펼쳤던 그 클락스비크의 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팀이 유로파리그 예선 단계에서는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인 페렌츠바, 몰데, 헤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페로제도가 은근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유로 예선 승무패 34회차에서 풋볼살롱이 2등에 적중이 됐었는데 당시에 몰도바 대 폴란드 경기 몰도바의 3대2 승리 이변이 나오면서 아쉽게 2등에 머물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폴란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했었던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현재 FIFA 랭킹이 164위이고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129위이기 때문에 페로제도가 3월 유로 예선 몰도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것을 고려한다면 폴란드에게 현재 90% 이상 투표율이 몰려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은근히 뒤통수가 서늘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A매치 기록을 보면 페로제도가 2022년 네이션스 리그 홈 경기에서는 강호 티르키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가끔씩 강팀 상대로 도깨비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지난 6월 유로 예선 당시 승무패 34회차에서 몰도바 원정에서 패하면서 최대 이변 희생양이 됐었다는 점을 고려를 하신다면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참고를 하실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경기는 폴란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체코 대 알바니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알바니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의 FIFA 랭킹이 37위, 알바니아가 65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체코가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체코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업인데 체코 승리 쪽에 현재 투표율이 80% 이상 몰린 것은 조금은 과하게 몰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세리에 A 소속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 골키퍼 쪽에는 세리에 A 엠폴리 소속의 베리샤 선수가 있고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의 백업 골키퍼인 이 스트라코샤 선수까지 있는 알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 쪽에는 세리에 A 아탈란타의 짐시티, 라치오의 히사이, 엠폴리의 이스마일리, 스페인 라리가 라요의 발리우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알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원 쪽에서는 인터밀란의 백업 미드필더 아슬라니, 이 레체의 라마다니, 스페인 2부로 강등이 된 에스파뇰의 바레 같은 다부진 자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수비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코 같은 경우에도 팀 이미지 자체가 뭔가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조직력을 앞세우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체코에도 웨스햄의 미드필더 소우책 선수와 측면 수비수 쿠팔 같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선수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알바니아를 압도할 정도의 선수 퀄리티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체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간판 공격수인 패트릭 시크 선수가 지난 3월 유로 예선부터 부상 여파로 낙마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체코가 최근에는 패트릭 시크가 없는 상황에서 유로 예선 3경기 2승 1무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시크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있지만 알바니아처럼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이 시크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지난 시즌 스페인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한 그라나다의 우주니 선수가 있고 이 K리그 광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아사니 선수가 있는데 확실히 수비진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알바니아 역시 공격 쪽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의 조직력이나 수비 밸런스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홈발이 있는 팀인데다가 특히나 체코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도 보면 이 스파르타 프라하나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팀들이 유독 홈발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체코 대표팀 상당수가 현재 스파르타 프라하, 슬라비아 프라하 소속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체코가 특유의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지난 3월 유로 예선에서 체코가 몰도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당시 승무패 최대 이변을 연출을 했었던 통수 전력이 있는 체코라는 점에서 알바니아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세르비아 대 헝가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헝가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수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투폴로 승무까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의 FIFA 랭킹이 25위, 헝가리의 FIFA 랭킹이 36위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세르비아가 FIFA 랭킹이 높지만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전히 선수단의 전체적인 퀄리티나 이름값을 고려하면 세르비아가 더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변수가 꽤나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번 경기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르비아의 홈 경기이지만 이 세르비아가 웨파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헝가리와의 홈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러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르비아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없이 홈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소 홈 어드밴티지가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유로 예선에서 불가리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 풋볼 살롱이 이변에 적중에 성공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세르비아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미트로비치와 블라우비치가 모두 결장을 했었던 변수가 있었는데 이번 헝가리전에서는 그래도 세르비아의 공격 원투펀치 미트로비치와 블라우비치가 모두 소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트로비치와 블라우비치가 소속팀에서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은데 미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알힐랄로 이적이 돼서 주말 경기에서 바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에서 리그 3경기 2골 1도움으로 준수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트로비치를 비롯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선수들이 모두 사우디로 이적이 됐고 이 플레이메이커 타디치 선수 역시 네덜란드 아약스를 떠나서 터키 리그 페네르바치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핵심 자원들이 기존 소속팀보다는 올 시즌에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는 리그로 이적이 된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소보슬라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리버풀로 입성을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가즈닥이라는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필라 유니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장신 공격수 마틴 아담 선수가 K리그 울산 현대에서 최근에 리그 7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헝가리가 최전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공격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국 리그 명문팀인 페렌츠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바르가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헝가리의 바르가라는 공격수가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무려 이렇게 14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10경기 14골, 4개의 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바르가이고 직전 주말 경기에서도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한 이 바르가라는 헝가리의 공격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 입장으로서는 바르가 선수를 막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혼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에는 몬테네그로,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치면서 헝가리 역시 다소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지만 작년 네이션스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헝가리가 강호 독일 원정에서 1대0 승리, 잉글랜드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오히려 자신들보다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이변을 심심치 않게 연출을 했었던 저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을 해 본다면 이 경기는 헝가리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헝가리이고 그 1패가 이탈리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르비아가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